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호주, 일본, 캐나다 3개국 워킹홀리데이 다녀오고 나서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영상 제가 많이 올렸는데요. 저는 3개국 모두 되게 다양한 일을 했고 다양한 경험 그리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진짜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저의 이 아쉬웠던 경험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후회 없는 워킹홀리데이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어에 대한 부분, 하나는 사람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스포츠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제가 호주, 일본,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가서 4년을 외국에 있었어요. 영미권에서 3년 있었고, 일본에 1년 있었는데, 그 정도 있었으면은 사실 지금 저는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제가 나갔다 와보니까 10년을 살아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기는 해요. 그래도 적어도 한 2, 3년 외국에 있었다고 하면은 영어 실력이 좀 많이 느는 게 맞는데, 제가 좀 그런 부분에는 소홀했던 게 약간 좀 아쉬움으로 남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그 체류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려요, 이제. 들리는데, 이제 말은 그렇게 유창하게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뭐 생존 영어죠. 근데 이 언어라는 게, 그 언어를 쓰는 환경에 노출되어서 익숙해지는 게 맞긴 한데, 말 같은 경우는 내가 또 말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지금 이게 유튜브 앞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저보고 말 되게 잘한다고 하시는데, 실제 그 오프라인에서 저는 그렇게 막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약간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특히 우리가 언어 공부할 적에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말을 하기 전에 머리로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맞을까? 문법이 맞나?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말할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실은 내가 맞든 틀리든 일단 말을 뱉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 생각하다 보면 타이밍 놓치기도 하고 괜히 이제 소극적으로 되면서 말을 좀 잘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죠. 제가 호주에서 농장 일을 했었을 적에 이제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일본 남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애가 거기 같이 있었던 캐나다 여자애를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는 근데 걔가 영어를 거의 못했었는데 걔만 캐나다 여자애만 보면은 가서 막 말 시키고 인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도 걸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지 영어가 느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성격도 말을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다가 이제 뭐 영어에 대해서 내가 이거 맞을까 틀릴까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말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호주에 여행하면서 만난 어떤 한국 그 여행자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관광지를 갈 적에 그 길을 알더라도 꼭 주변에 지나가는 호주 사람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 한마디 더 해보려고. 근데 저는 어디 길을 갈 적에 내가 혹시 모르는 길이면은 그 지나가는 호주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는 거냐. 그런 식으로 이제 말 한마디 하고 더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는 지도를 보고 제가 혼자 찾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특히나 저는 이제 호주, 캐나다에서 데이터 엔트리도 그렇고 오페어도 그렇고 거의 이제 현지인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환경은 정말 좋잖아요. 주변에 한국 사람 없고 다 현지인들만 있고 나만 좀 성격이 적극적이고 쾌활했더라면은 아니면 내가 일부러 좀 노력을 해서라도 말을 좀 더 많이 했다고 하면은 영어가 더 많이 늘었을 텐데 그 말하는 부분에서 좀 제가 너무 소극적이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그때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뭐 한국 가서 통역사 할 것도 아니고, 뭐 영어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좀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홋카이도 그 스키 리조트에서 일했을 적에 사장은 호주인이었었지만 거기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친구들하고도 뭐 일본어 공부도 좀 하고 같이 이렇게 일본어 대화도 하고 하면은 좀 더 늘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서도 저는 또 안 되는 영어로 다 영어로만 얘기했거든요. 사장이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일하는 애들의 상당수는 기본적인 영어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는 거의 안 썼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어가 늘 리가 없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아유 한국 와서 내가 일본어 쓸 일이 뭐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그 현지인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거기 있었는데 언어적인 면에서 너무 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큰 노력을 안 했고 그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이라면 약간의 아쉬움.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가게 되면은 기회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대화도 많이 하시고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해서 언어라는 그 큰 토끼도 한 마리 잡아 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인연이라고 하죠. 제가 3개국 워킹홀리데이 다니면서 운이 너무너무 좋았던 게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이 거의 현지 일이었었어요. 일하면서도 그렇고 뭐 우프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현지인들 만날 기회가 되게 많았었고 또 좋은 사람 너무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의 인연을 계속 이어갔다면은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성격의 문제일 수 있는데 별로 이렇게 사교적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다기보다는 소수의 몇 명과 좀 오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귀농하게 되면은 여자들이 이제 귀농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면 친구 없다, 외롭다, 무섭다 이런 게 꼭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시골 외딴 집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무섭다든지 외롭다든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좀 약간 혼자 노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혼자라도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라 얘기하면 좀 길긴 한데 원래 이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 한 20대 후반부터 좀 성격이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혼자라도 가서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저는 극장에 가서 영화도 혼자 볼 수 있고 보통 여자들이 식당 같은 데 가서 혼자 밥 잘 못 먹거든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시선 때문에. 근데 저는 식당에 가서 혼자 밥도 잘 먹어요. 잘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혼자도 가서 먹고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배낭여행을 비롯해서 워킹홀리데이도 그렇고 전부 혼자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하는 것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관계 맺고 이런 거는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예로 뭐가 있냐면은 제가 직장 생활을 청소년 단체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업무의 일환으로 제가 대학생들 한 10명 정도를 인솔 해서 이집트를 한 10일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농민사관학교에 농산물 가공 과정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 교육을 갔더니 거기에 그 십몇 년 전에 저랑 같이 이집트 갔던 학생이 교육생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십몇 년 흐르다 보니까 그 친구도 이제 30대가 됐고, 귀농을 해서, 귀촌이라고 되거든요. 귀촌을 해서 농산물 가공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교육을 받으러 와서 십몇 년 만에 저를 우연히 만난 거였었죠. 전 너무 신기했었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같이 이집트 갔던 그 10명의 친구들하고 아직도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그중에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그럼 결혼식도 가고, 자기는 지금 지방에 있지만 서울 올라가면 그 친구들 연락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런 사람이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인연을 맺었으면은 오래도록 같이 끌고 가면 좋은데 저는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뭐 교육을 통해서 만났다든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 만났다든지 뭐 일을 통해서 만났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뿐이고 저는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인연을 계속 별로 이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래요. 근데 뭐 외국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3개국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정말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같이 있을 적에는 좋아요. 잘 지내는데 이제 떠나고 나면은 그걸로 끝인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오페어 했던 그 집 아줌마랑 애들 그리고 데이터 시드니 지하철 공사에서 그 1년 동안 일했을 적에 그 팀원들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일했을 적에 그 사장이나 그때 같이 일했던 친구들 또 캐나다 밴프 레이크 루이즈에서 하우스키핑 같이 했던 뭐 친구들이라든지 계속 제가 귀국해서도 뭐 이메일을 하든 뭘 하든 연을 이렇게 이어갔다고 하면은 또 모르죠. 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을 적에 제가 또 같이 만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중에 제가 또 뭐 그 나라에 갔을 때 만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좀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지금은 다 끊겼죠. 왜냐면 제가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한두 번 하다가 그냥 끊기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50이 되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제 성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혼자 노는데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그때 만났던 사람들 지금도 연락하고 지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워킹홀리데이 가서 뭐 현지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그런 연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도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세 번째로는 스포츠가 있어요. 저는 스포츠하고 음주 가무 쪽으로는 별로 재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놀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워킹홀리데이 가보니까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 스포츠 중에 제가 특히 못해서 아쉬웠던 게 수영하고 스키하고 포켓볼. 수영 같은 경우는 특히 호주는 커다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대도시가 다 이렇게 해안선 따라 있다 보니까 수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이제 반바퀴 여행을 했을 적에 특히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수영할 기회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제 외국 친구들은 막 물 보면은 그게 바다가 됐던 아니면 산속에 있는 뭐 호수가 됐던 물 보면은 훌라덩 이제 벗고 이제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구경만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물이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할 줄 알면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영뿐만 아니라 뭐 스노클링이라든지 스킨스쿠버 같은 거 할 기회도 많고 그리고 제가 여행할 적에 요트 투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요트 투어가 아마 1박 2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요트 투어 나가면은 바닷가니까 외국 애들은 풍덩 빠진단 말이에요, 물속으로. 근데 저는 항상 구경만 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물이 무서우니까 내가 수영을 못해서. 그 수영을 못했던 게 너무너무 이제 아쉬움으로 남는데 수영 같은 거 할 줄 알면은 내가 워킹홀리데이 갔었을 적에 더 재밌게 많은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키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갔었을 적에는 홋카이도 스키장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이제 레이크 루이즈에서 일했었다고 그랬는데 그 홋카이도나 레이크 루이즈나 전부 겨울철에 스키장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굳이 홋카이도까지 가지 않아도 그 일본 본토에도 스키장이 있죠. 그 뭐 어느 나라 가나 스키장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키를 좀 탈 줄 알았더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 외국 가서 스키 탈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갔었으게 그때 스키 마음껏 타고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또 스키 같은 경우는 또 특별했던 게 우리나라 설지라고 홋카이도나 캐나다 로키 산맥의 설지라고 틀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걔네는 그거를 스노우 파우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눈을 뭉치면 이렇게 뭉쳐지잖아요. 그 습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홋카이도나 그 로키 산맥의 눈은 이렇게 밀가루처럼 뭉쳐지지 않고 뭐 흩날린다고 했던가? 여하튼 스키 타는 입장에서는 설질이 다르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사실 한국 살면서 뭐 외국으로 스키 타러 갈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스키 같은 거 탈 줄 알아서 그런 주변 환경 100분 이용해서 스키 탔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나 이제 저는 홋카이도에서 일했을 적에 제가 그 스키샵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스키 장비, 옷, 리프트 다 공짜였었거든요. 그럼 뭐 하냐고 스키를 못 타는데. 그래서 겨우 이제 몇 번 타보고, 어, 익히다 그냥 온 거였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아쉬워요. 로키 산맥에서 스키 타는 것도 그래요. 제가 그때는 스키 시즌에 일을 했던 건 아니지만 만약 스키를 탈 줄 알았다면은 나중에 다시 가서 스키 탔을 거예요. 근데 뭐 스키를 못하니까 엄두도 못 냈죠. 그래서 자기가 수영이 됐던 스키가 됐던 어떤 스포츠 할 줄 아는 게 있으면은 외국 나가서 경험할 수 있는 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언제 그런 거 해보겠어요. 일부러 가서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가기 전에 뭐 이건 돈 버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이긴 한데 수영이나 스키 같은 거 꼭 좀 배워서 어느 정도 하고 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켓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포켓볼보다는 당구 문화인 것 같은데 이제 주로 그것도 남자들이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스포츠를 하는 것도 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켓볼 당연히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전에 농장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호주 가면은 백패커스 숙소도 그렇고 뭐 펍 같은 데 가면은 항상 풀 테이블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걔네들은 당구는 아니고 포켓볼을 쳤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켓볼을 칠 줄 알면은 친구 사귀기도 좋고 그리고 되게 심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심할 때 가서 치면 되니까 좀 더 재밌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농장 일 하면서 우연찮게 펍에 딸린 이제 호텔 숙소를 썼었는데 그때 보면은 일본 애들은 그래도 포켓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포켓볼을 할 줄 알았었는데 저만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맨날 구경만 하는 거죠. 근데 구경하다가 이제 가르쳐줘서 몇 번 치긴 했는데 생전 처음 치는 거니까 뭐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치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경만 했던 건데 그때도 내가 포켓볼 같은 거 칠 줄 알았으면은 애들하고 좀 더 재미있게 놀고 적어도 심심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워킹홀리데이 협정국이 24개국으로 늘었잖아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영미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 가면 아마 포켓볼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워킹홀리데이 간다면은 수영,
스키, 포켓볼 이 정도는 자기가 어느 정도 기본을 하고 가면은 좀 더 재밌게 보내고 친구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서 이 세 가지는 꼭 한국에서 배우고 가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내가 꼭 워킹홀리데이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배워두면은 내 생활이 이제 윤택해지는 거죠. 취미 생활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어디서 봤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모든 걸 돈을 매개로 하다 보니까 어떤 나의 여가나 취미 생활조차도 수동적이 됐다. 뭐 이런 글을 어디서 봤었거든요. 그 이야기인즉,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직접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수동적으로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나의 여가 생활조차도 내가 돈을 내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소비하는 게 일반적이 됐다.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을 내고 영화를 본다든지 뮤지컬을 본다든지 야구 경기를 관람한다든지 뭐 축구를 본다든지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걸 내가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사실 요즘 현대인의 여가 생활이라는 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야구 경기를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야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나 어떤 행복감이 더 크다는 거죠. 사실 수영이 됐던 스키가 됐던 뭐 포켓볼이 됐던 다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취미생활로 가졌을 적에 더 여가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어디서 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꼭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좀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개국 워킹홀리데이 다녀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웠던 부분, 언어를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더 지속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많이 못했던 것, 이 세 가지가 좀 아쉬움을 남아서 앞으로 워킹홀리데이 가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후회는 아쉬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쓸데없는 말도 막 주저리 열심히 떠들었는데요. 어쨌든 워킹홀리데이 준비하시는 어떤 분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보다 더 좋은 경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